싱가포르 한 주간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에 잠깐 2,000명대로 내려갔다가 11월 2일부터 다시 3,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3일에는 3,600명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푸는 기준으로 삼는 감염률 1보다 낮은 0.96을 기록했습니다. 11월 4일 역시 3,000명대 초반으로 지난주에 비해 감염률이 1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에 주간 감염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같은 가정의 사람들 최대 5명까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감염병 전문가인 한 박사는 이 비율은 싱가포르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최소한 2-3주 동안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고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일일 사례가 2,000건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중환자실 점유율이 약 50에서 6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가검사 키트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도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일 확진자 수가 코로나의 정확한 상황을 잘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트래블레인이 확대되면서 싱가포르에서 각종 국제적 컨벤션이나 미팅들이 서서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관련 분야의 산업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학적으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 공무원은 최후 수단으로 무임금 휴가를 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또한 코로나 백신 반대 시위자들 가운데서 많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코로나 약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예전에 나왔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이 약품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걸린 지 5일 안에 이 약을 먹어야 하고요. 가벼운 증상이나 중증 증상자까지 복용할 수 있고, 특히 심한 비만이 있거나 노인 당뇨, 심장 질환 등 중증 환자로 발달할 수 있는 컨디션의 사람들에게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과학자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할 위험이 더 큰 유전자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남아시아 유전자가 유럽보다 사망할 위험이 더 큰 유전자를 지녔다고 하네요. 곧 사망할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전문가가 말했는데요. 여러 가지 합병증 및 폐가 안 좋아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고령 환자가 수명이 오래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게 ART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가족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데 퍼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밀폐된 비닐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싸서 그 다음에 장례사한테 인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사망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경찰이 와서 비닐백에 수습을 하면서 장의사도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11월 4일 디파발리 공휴일에 이스타나 오픈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이스타나는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스타나 영상 올리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2.2%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약 3에서 4센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지금 공공요금을 올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내년에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수혜자들이 너무 적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기사님들의 월급은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2.2% 올린 게 이걸 다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용주들이 도우미를 고용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주 국내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근무 이력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비 가사 도우미의 근무 경력, 그들이 일했던 가구의 종류와 규모, 각 고용기간 및 이전 고용주들을 위해 일을 중단한 이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고용 해지를 시작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용주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고용했던 고용주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리버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다리가 앤더슨 브리지라고 하는데요. 그 다리랑 파당이라고 넓은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또 작은 도로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 두 곳을 12월 말까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산책하고 관광하시는데 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클라키 쪽에 새로 4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그 안에는 호텔도 들어오고 각종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리고 서비스 아파트도 들어오고 콘도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콘도 방 하나 스튜디오 가격이 10억이 넘더라고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얘기가 나오고 또 뭐 관련해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 한 시골에서 공무원 한 분이 어떤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결국 자살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받았다는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물론 그 500만 원도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었지만 50억 받고 뭐 수백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500만 원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더라고요. 싱가포르 한 남성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욕을 했다가 벌금을 1000불을 받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가끔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인사하고 뭐 그런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발견하고 욕설을 했다고 해요.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는 자기가 1년 동안 실직 상태여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다라고 밝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0불 벌금을 받았습니다. 고잭도 그랩처럼 음식 배달업과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쪽에서는 열기구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팍에서 열기구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부터 근대 5종 경기에서 승마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는 도쿄 올림픽에서 한 말이 장애물 뛰어넘는 걸 거부했고요. 화가 난 코치가 말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분이 일어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동물보호협회는 당장 2024년 경기부터 멈추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한테 채찍질을 하고 뛰기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5종 경기뿐만 아니라 승마도 말한테 채찍질을 하고 뛰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승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을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승마에 뛰는 말들이 선수 생명력이 굉장히 짧대요. 몇 년 잠깐 일하고 경주마로 뛸 수 없게 되면 체험장으로 보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말을 죽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한테 음식을 충분히 저장해 둘 것을 공고해서 시민들이 비스켓이나 통조림류, 라면 등의 식량을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치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불시의 추위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인지 아니면 심지어 대만가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건지 온라인상에서 말이 많이 돌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겨울에 코로나가 더 많이 생기고 격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남성이 결혼 다음날 신부의 맨얼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한 일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게 되고 몇 번 만남을 가지는 동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맨얼굴을 전혀 몰랐는데 맨얼굴을 보고 나서 자신이 알고 데이트하던 여성이 아니라면서 저 여성분이 너무 심한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속였다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의 대산호초 보호는 벌써 예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1998년 이후 98%의 산호가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살아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폐사한다고 합니다.
마동석 씨가 출연한 마블 영화 에터널이 싱가포르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M18로 성인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K-팝의 다음 빅무브가 메타버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길고 상세하고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 한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계까지 뻗어나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IMF 기간 동안 제품 판매를 넘어선 IT 혁명을 꿈꿔 한국 정부에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 IT에 투자한 것으로 한류가 세계화가 될 것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게 기반이 돼서 이렇게 세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실질적인 돈은 넷플릭스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작권 또한 넷플릭스에서 가지는 거래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문화산업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을 세계에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올해 많은 자원을 들여서 이 분야 사업을 육성하기로 했고요. 이미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가상 연예인을 키우고 있고, 작년에 블랙핑크는 가상 공간에서 사인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계획한 대로 성과를 이루어 나간다면 넷플릭스의 성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